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6.87% 하락한 65,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제일 아쉬운 건 급락 후 반등의 폭이 작았다는 게 일단 제일 아쉽고요. 그 다음 오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전 FDA 심사관인 이장희 교수의 발언에 시장은 그렇게 좋게 해석하지는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애초 인터뷰 목적은 금융당국이 NDA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FDA 절차라는 게 있는데 프리 NDA 서류 심사 때의 1차 평가 지표 유효성 달성 실패, 이 실패를 임상 실패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이는 FDA의 NDA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요점을 밝혔는데요. 사전 미팅 페일은 수정 보완 자료의 요구의 의미이다. 신약 허가 절차와는 무관하다. 크게 보시면 그 NDA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OS 지표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어도 PFS로 승인이 가능하다. 가속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추가 임상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밝힌 거죠. 이장희 교수의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 추가 임상이라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커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고 PFS 결과가 좋으면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가속 승인이란 일단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판매를 하고 환자 투여를 해보자는 의미이다. 판매 기간 동안 임상시험을 지속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우선 팔아보고 사후 검사 받는 것을 추가 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진 회장 해명 영상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2014년 위안 3차 치료제 시판 이후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임상 사상,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후 검증이겠죠. 사후 검증도 5년간 훌륭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가속 승인 제도에 추가 임상하는 것을 실패로 봐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아바스틴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유방암, 폐암 등으로 PFS로 가속 승인을 받았다. 추후 OS가 폐암에는 유의성이 있었고 유방암에는 없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적응증은 FDA에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추가 임상, 중국 것 사후 관리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추가 임상을 설계하고 있는지 회사에서의 전략이 어떻다는 건지 밝히지를 않아서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알지를 못하겠지만 과연 아바스틴이 유방암이 여기 OS 지표가 안 나서 이제 결국은 FDA 허가 취소됐죠. 그렇다고 해서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지금 실패한 약이냐라고 이장희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임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닐까. 사후 검증이라면 이미 중국에서 사후 검증을 한 것인데 좀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암 3차 치료제일지 4차 치료제로 NDA를 할지 회사에서 정확히 밝힌 것은 없는데요. 글쎄 뉘앙스를 봐서는 3차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면 완벽한 자료를 기초로 4차로 신청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왜냐하면 4차는 일단 지표가 다 좋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외부에서도 3차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뉘앙스를 보면은 3차 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시장 규모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비슷한데 구태여 결과 잘 나온 4차 치료제로 해서 적응증을 확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LB의 목표는 시장이 좀 빨리 침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빨리 적응증을 확대시키자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또 만약에 아마 4차로 했다면 이런 노이즈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위암 3차라도 효과가 없으니까 4차로 하는 것이다. 약의 효능은 너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다라는 아마 노이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에서야 보니까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최근 흐름만 놓고 보시면 LB는 이 당시 때 허위 공시 논란 이슈가 있어서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당국의 잘못이 불거지면서 LB는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반등의 폭이 좀 작았죠. 게다가 오늘은
추가 임상이라는 이 워딩에 다시 한번 좀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증선이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하락한 이유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추가 임상이라는 워딩 그리고 증선이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오늘 좀 더 하락의 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제가 영상 찍기 전까지도 금융당국에서는 허위 공시 이슈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재밌는 게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A생이 공매도가 폭발을 하고 있더라. 이틀간 약 1,500건 정도가 생겼고 공매 잔고는 약 120억 원 규모인데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뭐 꼭 이런 시기에 공매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지 하물며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5월에 공매도가 재개하면 바이오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증권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이오 산업 관련 악성 루머가 나옵니다. LB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업 실적보다는 수급이나 심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바이오 산업은 그렇습니다. 악질적이고 부정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된 지 올해다. 한 바이오 벤처 대표의 하소연인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쇼트 350에 포함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몰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을 했다. 왜? 기업 실적보다는 수급이나 심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등 안정된 산업과 달리 바이오 산업은 순기능보다 공매도의 역기능이 더 부각됐다. 실제로 바이오 산업에서 공매도 세력은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으로 주가 하락을 획책하고 있다. 신약 개발 임상 실패, 이번도 사실 비슷한 거겠죠. 큰 흐름에서 보면요. LB도 그다음에 임상 환자 사망 등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도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돌고 있고요. 이걸로 여태까지 바이오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신약 연구 개발 등 예견하기 힘든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업계 특성상 공매도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불법 악의적인 공매도에 대한 청원과 검찰 조사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 처벌은 방치되거나 지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LB 사태도 사실 216의 직접적인 사태는 사실 금융당국인데 금융당국은 그 어떤 해명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K바이오가 이제 꽃을 피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악성 공매도, 악성 루머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신약 개발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본시장이 건전한 육성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과연 좋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소액주주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신점이 현재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싱크폴이 구심점이 되어주긴 되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 많으니까 단결력에 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긴 있는데 어찌되었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구심점이 싱크폴이 되어줬고 LB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포함한 유튜버도 많이 있으나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물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청원도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으나 청원 건수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그냥 우리가 20만 명의 개인 주주들이 있는데 좀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숫자.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도 여태까지 사과 내지는 해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K스트릿 배치를 보시면, 어저께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K스트릿 배치를 보시면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건전한 우리 목소리, 우리 권리도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돼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힘을 합치고 잘 해결해 나가자라고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따가 이
주소를 제가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이번에 피해 보신 분들 힘내시고 꼭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댓글에 국민청원 주소에 달아드릴 테니까 지금까지라도 혹시라도 바쁘셔서 못하셨던 분, 아니면 그래 이따가 해야지 라고 해서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 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분들, 4번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동참해 주셔서 좋은 시장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LB였는데요.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